주린이들의 멘탈 강화 방송 돈다방 미쓰리 12월 4일 일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토요일 저녁에 이메일을 체크하던 중에 어떤 멋진 남성분으로부터 이메일을 하나 받았는데요.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신 분은 지금 현재 병역 특례를 하고 계신 24살 남성분이십니다. 이분의 어머니가 저의 광팬이시래요. 트럼프 선거할 때 그 전부터 아드님이 집에만 가면 어머니가 돈다방 미쓰리를 듣고 계셨는데 요즘에도 아드님이 주말마다 집에 방문할 때 어머니가 매일 미쓰리 얘기만 하셔가지고 아드님 귀에 딱지가 생길 뻔했다. 그렇게 자주 미쓰리란 이야기를 접하다 보니까 아드님도 이제 돈다방 미쓰리의 애청자가 되셨다고 합니다. 우리 미쓰리의 광팬이신 어머님과 그리고 이렇게 행복한 소식을 전해주신 아드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돈다방 미쓰리를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은요, 미쓰리가 그렇게 순탄한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거를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방송에선 다 공개하지 않았지만 가정 환경부터 시작해서 그 돈다방 미쓰리를 진행하고 있는 저의 그 인생의 그 길이 그렇게 순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특히 30대 이제 초중반에 증권사 직원 임대하고 이제 어깨에 힘주고 다니면서 주식 매매하는 능력은 개뿔도 없는데 전문가입니다 하고 똥폼 잡고 다니다가 정말 많은 고객들의 계좌를 골로 보낸 일이 있었죠. 그래도 어찌어찌 증권회사 직원으로서 잘 근무를 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터지는 바람에 회사를 그만두고 경제방송인이라는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잘 안 풀렸어요. 그래도 30대 때니까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다시 성공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좀 패기 같은 게 넘쳐 흘렀는데 한 해, 두 해 시간이 지나가니까 좀 초조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 내가 진짜 성공할 수 있을까? 잘 될 수 있을까?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그 터널을 지나가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계속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를 좌절하게 만들 때마다 그 제가 머릿속에서 깊이 박아놓다가 제가 힘들 때마다 꺼내서 다시 상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제가 어제도 제 멘토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제 멘토님과 저는 2001년도에 알게 됐습니다. 고객과 증권사 직원으로 알게 됐고요. 그분이 저에게 그 당시 4억짜리 증권 계좌를 맡겼는데, 제가 정말 철도 없었고 실력도 없었는데 패기만 강해서 그 4억짜리 계좌를 6개월 만에 4천만 원으로 만들어버리고 머지않아서 상장 폐지가는 종목을 또 막 사고, 그래서 결국 그 4억을 송두리째 날려먹은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이 어떤 클레임도 걸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저도 이제 철이 없다 보니까 이분이 진짜 돈이 많으신가 보다. 정말 돈 4억은 이분에게는 껌값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물론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근데 나중에 이분이 제가 이제 30대 초중반에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다시 이제 연락을 하게 돼서 제가 그 어려운 기간을 견딜 수 있도록 제 옆에서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제 멘토님께 여쭤봤죠. 아니, 멘토님, 그렇게 4억을 날렸는데 왜 저를 살려두셨습니까? 왜냐면 그때 그분이 내 돈 말아먹었잖아. 그리고 나에게 통보도 안 했잖아. 뭔가 제가 뭐 임의매매하고 막 현금 미수 지르고 막 난리부르스를 쳤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증권사 본사 법무팀이라든가 금감원에 신고만 하면 저는 그냥 이 바닥에서 완전히 그냥 없어질 존재였거든요. 근데 그분은 아무 액션도 하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제가 여쭤봤죠. 왜 그때
가만히 계셨냐 그랬더니 그분이 해주신 말씀이 그분이 이제 건축을 하시다 보니까 그분도 이제 뭐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무속인을 찾게 되는데 저에게 사옥을 맡기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무속인을 찾아갔는데 그 무속인이 물어보지도 않은 이야기를 뭐 아무개 사장 어떤 아가씨한테 사옥 맡겼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맡겼는데요. 뭐 왜 잘 될 것 같습니까? 뭐 이렇게 여쭤봤겠죠. 그랬더니 그 무속인이 한 푼도 못 건질 거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그 사옥을 이제 도로 내놔라 회수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했더니 그 무속인 선생님께서 그 아가씨 클 거니까 사람 하나 잘 키웠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하셨대요. 그렇게 얘기해준 무속인도 정말 신기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미쓰리를 살려준 제 멘토님도 대단하죠. 그래서 제가 힘들 때 이제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제가 매일매일 내가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일어설 수 있을까? 이러한 그 두려움에 떨 때마다 그 멘토님이 해주신 이야기를 제가 다시 떠올리죠. 그래. 난 잘 될 수 있어. 잘 될 수 있는데 좀 제대로 잘 되자. 그러니까 올바르게 하자. 뭔가 예를 들면 제가 주식시장에 계속 있을 거면 진정한 전문가가 되고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도 정말 진실을 다하고 신뢰를 지키고 약속을 지키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자. 그러면 잘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매일매일 버텼던 것 같아요. 근데 참 그동안은요. 끝이 보이지 않는 불빛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계속 지나가기만 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와, 내가 진짜 요즘 너무 행복하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됩니다. 무엇보다 글쎄요. 저는 제가 새날에 출연하게 되면서 야,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구나. 와, 진짜 내가 이제 뭔가 이제 드디어 뭔가 제대로 풀릴래나? 이렇게 좋은 분들과 이렇게 인맥이 만들어지네.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진짜 경제방송을 이젠 더 이상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제 이제 남자친구가 너 그냥 팟캐스트 한번 해봐라. 혼자서 집에서 그냥 녹음해서 올려. 이렇게 그냥 툭 던져준 그 조언을 제가 냉큼 물어가지고 얼떨결에 방송 제목을 돈다방 미쓰리라고 정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7년 동안 거의 뭐 물론 쉬는 날도 있었고 뭐 하지만 그래도 놓지 않고 7년 동안 계속 방송을 해왔다 보니까 그 데이터들 제가 매일매일 돈다방 미쓰리를 준비하면서 직접 손으로 원고를 작성하고 그리고 돈다방 미쓰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모든 증권사 보고서를 다 보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하루하루 이제 축적이 되다 보니까 요즘 와서 뭔가 이렇게 이게 좋은 그 시너지 효과들을 내주는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짜 돈다방 미쓰리 초창기에 진짜 허접했거든요. 예. 근데도 그때부터 돈다방 미쓰리 애청해 주시고 또 지금도 애청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또 미쓰리라는 존재를 믿고 주식 매매 같이 하면서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요즘에 정말 가장 무엇보다 행복할 때는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금요일 날 이익 실현한 종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매도하신 분들이 이제 매도됐다고 고맙다고 이제 톡을 보내주시면서 후원을 좀 해야겠어요라고 답변을 주시는데 좀 가슴이 좀 뭉클하더라고요. 참 미쓰리가 그동안 인생을 막 헛산 건 아니구나. 누군가에게는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어 주는 사람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에 좀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렇게 가슴이 뭉클하고 있는데 막 이렇게 또 멋있는 메일을 보내주셔가지고요. 정말 초심을 잃지 않는 좋은 노력하는 돈다방 미쓰리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돈다방 미쓰리 애청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미쓰리라는 사람을 한번 믿는데 그냥 이놈의 가시나 그냥
괜찮을까? 그런 믿음에 제가 배신하지 않는 좋은 방송과 좋은 내용으로 그 믿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요. 12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 동안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어떤 부분을 체크하고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며 그리고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을 준비해 봤는데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살짝 말씀을 드렸죠. NH투자증권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 동안의 코스피 예상 밴드를 2420포인트에서 2540포인트로 잡았다. 자, 지난주 금요일 12월 2일 코스피는요. 243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뉴욕 증시보다 허접해서 뉴욕 증시는 고용지표 보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낙폭을 줄여서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승 전환했는데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금요일이고 그리고 허접하고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금요일날 대한민국 코스피는 1.84%나 하락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 몇 달 전에 이런 얘기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요 달러는 약세화가 될 겁니다. 이런 얘기 해드렸죠. 왜 달러화가 약세화가 됐냐 하면 그 전까지는 쓸카드가 가장 많은 미국은 우리가 제일 잘 나가라는 거를 계속 과시하면서 다른 나라, 유럽이든 중국이든 한국이든 다른 국가들이 경제가 힘드네, 어려울 것 같네 이렇게 아이고 곡소리를 내도 미국은 아웃 오브 안중 그냥 오로지 우리 미국만 잘 나가면 돼 이런 포지션으로 가다 보니까 미국을 대표하는 가치 바로 달러가 강세였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달러가 고공행진할 거다. 달러를 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때 미쓰리는 여러분 앞으로 달러화는 힘이 빠질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제시한 근거는 뭐냐면 지구는 둥그니까 언제까지 미국이 다른 나라 경기 둔화를 등한시하면서 무시하면서 미국은 계속 잘 나갈 수 있느냐. 이제 어느 순간부터 미국도 경기 둔화를 인정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달러 가치에 힘이 빠지게 될 것이다. 달러화가 약세화가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달러화가 약세화가 되면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매수한다라는 공식이 있는데 그런 공식이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달러가 하락해도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사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가 오면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끼리 치고받고 재미있게 잘 놀면 됩니다라는 얘기를 몇 달 전에 해드렸죠. 몇 달 전에 해드린 그런 현상이 바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요일 환율은요. 1299원이었습니다. 1300원이 깨졌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금요일날 주식시장에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대량 매도를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주식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주식시장을 보아왔는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허접한 전문가들 말만 믿었는지 그런 허접한 전문가들은요. 미쓰리가 2008년 때 그때 그냥 그런 전문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냥 말만 잘했지. 그럴듯한 말만 잘했지. 제대로 시황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돈다방 미쓰리를 들으시는 분들은 시황은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주식 매매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돈다방 미쓰리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알아가시면 저는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요. 다가오는 한 주 동안에 전문가들이 뽑은 호재는 뭐냐면 연준의 정책 변화입니다. 정책 전환인 거죠. 정확하게.
지난번 11월 30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12월 달에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그 얘기는 이제 12월 중순에 예정되어 있는 FOMC 회의에서 75bp가 아니라 50bp 금리 인상. 자, 여기에다가 이번 주는 아니지만요, 그 다음 주 12월 13일 미국 현지 시간 화요일 발표될 11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가 7.7%보다 둔화된다면, 그리고 그 하락폭이 0.5% 정도 좀 눈에 띄게 크게 하락하는, 그러니까 지난달에 발표된 10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가 7.7이었으니까 뭐 7.2든 아니면 뭐 7.0이든 뭐 그런 정도의 모습만 나타나면 얘네들은 무조건 산타 랠리, 그리고 더 나아가서 2023년 1월 달 1월 효과까지 지를 겁니다. 국내 증권사들이 시장의 호재로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만약에 11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가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지 않는다면, 즉 둔화되는 모습이 확인된다면 시장은 올라갈 것이다. 자, 그렇다면 시장의 악재는 무엇이냐? 한국의 수출이 지금 겁나게 후져지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14% 감소했고요. 연속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죠. 대한민국은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지금 대한민국의 수출이 엉망진창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시장의 악재로 뽑은 게 뭐냐면 바로 지난주에 발표된 미국의 ISM 제조 PMI 지표, 이 지표가 30개월 만인 이번에 기준선 50을 깼습니다. 자, PMI 지표는 기준선이 50이에요.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이요. 50 이하면 경기 위축입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투자자들에게 제시하는 투자 전략이 뭐냐면요, 고난도 장세를 예상한답니다. 신중한 투자 전략이 필요하대요. 박스권 장세랍니다. 대신에 만약에 외국인이 다시 국내 증시를 매수해 준다면 연말 산타랠리 기대감이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도 미쓰리가 몇 달 전부터 여러분들께 앞으로 주식시장은 이런 분위기가 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드린 부분이죠. 자,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고난도 장세 예상. 자, 미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선수들의 장입니다. 프로들의 장입니다. 개인들이 못 뛰어들어요.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고난도, 난도가 높은 어려운 장세가 예상이 된다. 따라서 신중한 투자 전략을 세우라고 하니까 개인들이 주식시장에 발을 들여놓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수출이 안 좋고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막 적극적으로 환호해주지 않다 보니까 지수 자체가 지금 완전히 갇혀버렸죠. 투자자들은 불안해하죠. 그런데 선수들이 뛰는 종목들은 움직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 시장이 약 2% 가까이 1.84%까지 하락했지만 미쓰리가 추천한 종목 중에 5% 이상 뛴 종목들도 있고 수익 실현을 한 종목들도 있고 설사 수익 실현을 하지 못했지만 지수가 이렇게 빠짐에도 견고하게 잘 버티는 종목들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선수들의 장이에요. 그리고 외인 수급 시 연말 산타랠리 기대감 고조라고 하는데 일단 환율이 지금 1,300원이 깨졌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미국이 소비자 물가 지표라든가 12월 달 FOMC 회의에서 뭔가 50bp 금리 인상과 함께 시장이 안도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뉴욕 증시가 상승 전환해버리면, 그러니까 산타 랠리를 만들면 대한민국 주식시장도 형님 같이 가 이러면서 산타 랠리를 만들어 갈 겁니다. 그랬을 때 제가 어제 방송에서 2,500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주로 해드리지 않습니까? 예. 지난주에 여러분 국내 증권사는 코스피 시장이 2,500포인트 못 간다고 했습니다. 2,490포인트를 지난 한 주 동안 코스피 상단으로 잡았죠. 그런데 미쓰리는 지난주 일요일에 여러분 2,500포인트 왜 못 가요? 갈 수 있습니다라고 했죠. 그런데 정말 장중에
장중에 2,500포인트를 강하게 뚫었습니다. 물론 지키지 못했죠. 왜 못 지켰느냐? 지금 시장이 불안하니까, 유동성 장세가 아니니까 일단 올라온 김에 내가 먼저 탈출하고 현금 보유하고 일단 빠져보자. 이러한 심리가 크다 보니까 2,500포인트를 지키지 못했지만 미쓰리의 예상대로 2,500포인트 뚫었습니다.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2,500포인트를 안착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러니까 뚫었다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흔들려도 2,400을 깨지 않는, 지금 여러분 주식시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이 2,400을 깨지 않잖아요. 이렇게 지금 2,400포인트를 지키는 것처럼 한 단계 레벨업이 돼서 2,500포인트를 다시 시도하고 2,500포인트를 안착을 하게 되면 국내 증권사들 전망이 바뀔 거라고 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12월 이제 초순이잖아요. 제가 9월 말경에, 9월 말에 여러분 소중한 주식을 이 허접한 전문가들이 막 투매하라고 막 지금 팔아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거기 물량을 던지지 마십시오라고 했죠. 그러면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린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때 하물며 시사방송 같은 데서도 윤석열 때문에 윤석열이 국가 운영을 못해서 코스피 시장이 2,000포인트가 깨진다. 막 1970 간다 이런 얘기 했을 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윤석열 따위가 감히 미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이 주식시장 2,000포인트를 깰 수 있겠느냐? 못 깰 것이다. 왜냐하면 저는 이 증권바닥에 20년 넘게 있으면서 이 2,000포인트라는 지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는 사람이잖아요. 매일매일 주식시장을 보면서 이 2,000포인트가 얼마나 견고하고 단단하고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만들어낸 2,000포인트인데 윤석열 따위가 2,000포인트를 깨느냐라고 제가 2,000포인트 안 깨질 거라고 얘기했죠. 대신에 미쓰리가 올해 예상했던 2,250포인트 코스피 하단에서 일단 잠깐만 살짝 열어놓자. 윤석열이 생각보다 너무 특히 외교적인 부분을 못하니까 2,250을 살짝 깨자. 그러나 2,000은 깨지지 않을 거다라고 했죠. 미쓰리가 정확하게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어디 윤석열이 미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주식시장 2,000포인트를 그따위가 깰 수가 있습니까? 어린 반푼원치 없어요. 예. 자, 제가 몇 달 전부터 여러분들께 가스라이팅 했던 이야기들 지금 그대로 실현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2,500포인트 이번 주에 여러분 다가오는 한 주에 NH투자증권이 제시한 코스피가요. 2,420에서 2,540포인트예요. 2,540포인트, 2,500포인트 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2,500포인트를 가게 된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국내 증권사들은 분위기 전환할 거고요. 기관들은 기관 상품들, 증권회사들은 기관 상품들 막 만들어가지고 펀드 같은 거 만들어서 그런 파생상품 같은 거 만들어서 겁나게 팔아댈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깨질 거라고 생각했던 2,000포인트가 깨지지 않고 2,400포인트를 넘어 2,500포인트까지 갔으니까 걔네들이 이제 전망을 바꾸면서 기관 투자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개인들 돈을 기관들 주머니에다 넣어줘야죠. 그래서 관련된 상품들이 아마 많이 만들어질 겁니다. 물론 그 다음에 이제 단계는 그렇게 기관들이 매수를 해서 또 레벨업을 시키면 그때 가서 이제 주린이들이 와 다시 유동성 장세인가 보다 그러고 시장에 뛰어든다. 뭐 이게 어떤 정서적인 그러니까 정식적인 그 무슨 공식 같은데요. 이번엔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런데 공식은 그래요. 어쨌든 2,500포인트 안착하면 전문가들은 의견을 바꿀 겁니다. 자, 뉴욕 증시로 넘어가면요.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 지표가 한국 시간으로 13일 날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12월 FOMC 회의가 15일 날, 한국 시간으로 15일 날 발표가 되죠. 이미 11월 30일 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12월 달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표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분명히 둔화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난번에 발표된 7.7%보다 더 다시 올라가느냐 이 걱정을 하는 건 아니고요. 과연 7.7%보다 얼마나 더 둔화될 거냐라는 거를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7.7%보다 둔화되는 모습만 나타나면 이제 7.7%에서 더 이하로 떨어지는 인플레이션 그 정점이 지났다. 이러한 어떤 안도감과 함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11월 30일 날 쏘아 올린 12월 달 50bp 금리 인상과 더불어 이제 산타랠리로 가려고 할 겁니다. 이번 주에는요, 9일 날 미국의 11월 생산자 물가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지난달부터 생산자 물가지표도 이제 금리 인상 효과를 발휘하면서 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생산자 물가지표 같은 경우에는 몇 달 뒤 소비자 물가지표로 반영이 된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12월 6일 조지아주에서 상원의원 결선 투표가 있죠. 예, 지난 11월 초에 미국의 중간선거 때문에 주식시장이 들썩들썩 거렸는데 이놈의 조지아주의 이 결선이 12월 6일로 미뤄졌었습니다. 그거 이번에 진행되는데 이게 뉴욕 증시에 뭔 의미를 주겠습니까? 의미 없어요. 자, 그렇다면 뉴욕 전문가들이 생각하고 있는 뉴욕 증시의 전략은요. 지금 투자자들은 경제가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갑지 않은 골디락스를 기대한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랬죠? 이제 주식시장 조금 지나가면 전문가들이 골디락스 타령할 거라고. 그러니까 골디락스 타령 하잖아요, 지금. 자, 그리고 중국의 위드 코로나 전환 기대감이 있죠.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실행을 하게 되면 사망자가 급증할 것이다. 제가 아까 언뜻 뉴스 봤는데 뭐 사망자가 2만 명인가요? 그렇게 나올 거라고 하는데 뭐 여하튼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진핑 주석이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회담 중에 한 발언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전환 기대감도 지금 스멀 나오면서 지금 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산타 랠리를 만들 기세입니다. 자, 산타 랠리를 만들기는 하고 싶은데요. 개인들이 뛰어드는 거는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개인들이 뛰어들면 개인들이 위에 매물대를 만들고 물량을 털고 나오려고 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요. 선수들의 장이다 보니까 개인들이 뛰어들지 않았으면 하는 장. 그래서 중국의 위드 코로나 전환 기대감은 있지만 여전히 조심해야 되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앞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금융시장이 침체의 가격을 반영하지 않았다.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다시 주식시장이 하락한다. 이렇게 주식시장이 공포감을 막 유발하고 준이들을 발을 못 들게 하는 거죠. 자, 미쓰리가 농담반 진담반으로 이런 얘기 해드렸죠. 지금 이렇게 연말에 진행되는 분위기가 다음에 주식시장을 많이 보여주는데 미쓰리가 생각했을 때는 2023년도 미쓰리 떼돈 벌겠다. 왜? 진짜 선수들의 장이니까. 이런 분위기가요. 꽤 오래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2023년 한 해 동안 뭐 증시가 출렁거리는 일도 생길 거예요. 뭐 지난번 코로나처럼 뭐 잠깐이라도 2000포인트 잠깐이라도 깰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추세적으로 그냥 2000포인트를 깨고 주저앉아버리는 장이냐 아니면 잠깐 깼다가 다시 반등하는 거냐 뭐 이런 건데 만약에 2023년도에 어떤 악재가 큰 게 하나 터지면 툭 하고 깨졌다가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그렇게 툭 꺼지게 만드는 악재가 과연 어디서 튀어나올지 어느 구름에서 비가 올지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금리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나 뉴욕 연방은행 총재나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나 여러분 금리 인하 생각도 하지 말아요. 2024년까지는 금리 인하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이렇게 시장에다가 딱 못을 박았죠.
2024년 전까지는 금리 인하 안 한다라는 얘기를 자꾸 투자자들은 연준이 계속 그럼 금리 인상하는 거야 라고 받아들이면서 쓸데없는 공포감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초반 한두 번 정도 25bp 금리 인상하고 나머지는요. 그냥 금리 동결로 쭉 가면 돼요. 그렇게 금리 동결로 쭉 가면서 주식시장은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선수들이 잘 매매하면서 종목 상세 진행될 거고요. 주식시장은 그렇게 진행되는 가운데 이제 부동산 시장이 금리 인상의 후폭풍으로 개박살 날 거다라는 것이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2023년도 경제 분위기 아닙니까? 자,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 저는 얘네들이 산타 랠리를 보낼 생각이 있다라는 것에 아직까지 생각이 변화가 없고요. 대신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심리가 얼마나 위축되어 있는지, 그래서 조금만 올라오면 매도하려고 하는 그 매물 압박을 심하게 받다 보니까 산타 랠리를 보내려고 하는 그들의 의지와는 달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2500포인트 어느 정도 안착되는 모습만 보면 이제 힘이 붙을 가능성이 높고요. 오히려 저는 그때 되면 주식시장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빠르면 내년 1월 아니면 늦으면 혹시 좀 시간을 더 끌어서 문제가 생긴다면 3월 정도 한번 조심해야 될 일이 분명히 생길 거기 때문에 산타 랠리는 즐기시되 흥분하지 말고, 그리고 미쓰리가 흥분하지 말라는 얘기는 주식시장에 돈을 제발 좀 때려 넣지 말라는 겁니다. 돈다방 미쓰리를 청취하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딱 한 번만 주식 증권계좌에 입금하시고 투자금액 딱 한 번만 입금하시고 제발 이젠 출금 좀 합시다. 증권계좌는 입금계좌가 아니라 수익을 출금하는 출금계좌로 만들어버리겠다라는 것이 돈다방 미쓰리의 취지고, 그런 취지로 지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요. 미쓰리가 정말 저렇게 개떡같이 얘기하는 내용들을 찰떡같이 잘 이해해 보니까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정리를 하시고 다가오는 한 주 잘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증시는요. 이제 다가오는 한 주 동안에는 FOMC 회의에 대한 경계감이다. 개뿔 경계감? 이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힌트를 줬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중국의 위드 코리아 전환 기대에 더 집중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뉴욕 증시는 이제 산타 랠리를 좀 만들어 가려고 꿈틀꿈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연준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12월에 50bp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한 거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 경제 지표가 우하향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걱정해서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이 올라가면, 주식시장이 뜨거워지면 인플레이션을 건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을 좀 꼼꼼히 체크하셔서 다가오는 한 주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12월 5일 월요일 방송은요. 새날에서 대신 인사드릴 거고요. 12월 6일 화요일 돈다방 미쓰리에서는 12월 5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가지고 또 주식시장 분위기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할 내용이 있으면 꼼꼼히 체크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새날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